여러분은 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에서 나는 소리를 없애야 한다. 조용해야 이명이 덜하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제가 이명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떠세요? 조용한 곳보다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이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요? 심지어 이명과 친구가 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30년 동안 청각과 이명 치료를 연구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올해 72이지만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동안 수천 명의 이명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들이 대부분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그 상식들이 오히려 이명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명은 고칠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틀렸습니다. 이명은 없애야 할 적이다라는 생각도 틀렸어요. 조용해야 이명이 덜하다는 것도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효과적인 이명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명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구체적인 방법들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 이명을 제대로 인식한 건 어느 강의장에서였습니다. 15년 전쯤이었죠. 당시 청각 관련 연구로 해외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는데 조용한 회의실에서 갑자기 B- 하는 소리가 귀를 뚫고 지나가더군요. 처음엔 기계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멈추질 않았어요. 내 귀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부터 소리에 집중하게 되더군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청각을 연구하는 사람이 청각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다니요. 그 후로 비행기 타는 일도 호텔에서 혼자 자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그 소리가 더 또렷해졌거든요. 그러던 중 한 호텔 방에서 예기치 않게 공조기 소리가 크게 나는 방을 배정받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시끄러워서 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명이 전보다 훨씬 덜 들리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공조기 소리 덕분에요. 어라? 뭔가 이상한데? 그날 이후 제 연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소리를 없애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제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완전히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소리가 시끄러울수록 제 귀에 이명이 덜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조용해야 이명이 덜한 게 아니었나?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실험을 해봤어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명이 거의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완전히 조용한 곳에 있으면 이명만 또렷하게 들렸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없애려 하지 말고 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 이 소리가 내 귀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매일 아침 자연 소리를 들으며 내 귀에서 나는 소리도 이런 자연 소리의 일부야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그대로인데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밤에도 내 귀에서 자장가가 나오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한 후 환자분들에게도 이 상식을 뒤집는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도대체 어떤 상식들이 틀렸고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계속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깨뜨려야 할 상식은 이명은 없애야 할 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예요. 이명을 적으로 여기고 없애려고 애쓸수록 뇌는 그 소리를 더 위험한 신호로 인식해서 더 크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우리 뇌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소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안전하고 친숙한 소리는 자동으로 필터링해서 의식하지 않게 만들어요. 에어컨 소리나 냉장고 소리를 평소에 못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귀가 아직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영수 씨 78세 분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20년간 이명으로 고생하셨는데 처음에는 귀에서 기계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셨어요. 매일 밤 이 소리만 없어지면 이라고 생각하며 잠들기 어려워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소리를 시냇물 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내 귀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네라고 상상해 보세요. 김영수 씨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3개월간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별 변화가 없다고 하셨지만 2달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리는 그대로인데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었어요. 밤에도 시냇물 소리 들으며 잔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안해져요. 김영수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명이 들릴 때마다 즉시 다른 이름을 붙여보세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새 소리, 시냇물 소리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최소 10번은 이 연습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에,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에 각각 해보세요. 특히 자기 전에는 편안한 자장가가 나오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자연 소리와 비교하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빗소리, 파도 소리, 새 소리를 찾아서 들으면서 내 귀에서 나는 소리도 이런 자연 소리와 비슷하네라고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겠다 싶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이 좋을 때 다시 시도하세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더 신경 쓰일 수도 있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시면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급성 이명이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두 번째로 깨뜨려야 할 상식은 이명은 귀만의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인데 이명은 전신과 연결된 복합적인 증상이에요.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면 귀로 가는 혈관이 압박받습니다. 그러면 뇌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이명이 악화될 수 있어요. 턱관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턱관절과 귀는 바로 옆에 있어서 턱 근육이 긴장하면 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신 근육이 긴장하고 이것이 이명을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반대로 몸 전체를 이완시키면 이명도 함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 씨 81세 분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목 디스크와 이명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 두 증상이 관련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목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몇 주 후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 통증이 줄어들면서 이명도 함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목 마사지를 받고 나면 귀 속 소리도 작아져요. 이정숙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매일 집에서도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게 됐고 몇 달 후에는 이명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목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앞뒤로도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리시면 됩니다. 귀 뒤쪽과 목 뒤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3분 정도 마사지 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강도로 해주세요. 턱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입을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다물기를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는 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때 소리가 나거나 아프면 무리하지 마시고 범위를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도 해보세요.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뒤로 돌리면서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시고 목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반대쪽 목 근육을 늘려주세요. 발바닥 지압도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귀 주변 순환도 함께 개선되거든요. 저녁에 족욕을 하시면서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주의사항도 꼭 지켜주세요. 목 디스크나 경추 문제가 있으시면 무리하게 돌리지 마세요.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턱관절 질환이 심하시면 의사와 상의 후에 해주세요. 세 번째로 깨뜨려야 할 상식은 조용해야 이명이 덜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완전히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명만 또렷하게 들려서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배경음이 있으면 뇌가 이명에 덜 집중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편안해져요. 이를 의학적으로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데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뇌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원리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옆 테이블 대화가 잘 안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최순희 씨 73세 분의 극적인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30년간 이명으로 고생하시면서 항상 조용한 곳에서 쉬어야 이명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조용할수록 이명만 더 크게 들렸고 특히 밤에 잠들기가 너무 어려우셨다고 해요. 한번 깨면 새벽까지 못 주무시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선풍기를 틀고 주무세요. 에어컨이 있으시면 에어컨도 좋고요. 최순희 씨는 처음에 평생 조용한 곳에서 잤는데 소리를 틀고 잘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셨더니 첫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기해요. 선풍기 소리가 나니까 귀 속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이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한 달 후 최순희 씨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색 소음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빗소리, 파도 소리, 선풍기 소리, 공기청정기 소리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소리를 찾아보세요. 음량은 이명보다 살짝 작거나 비슷한 정도로 설정하세요. 너무 크면 안 되고 대화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면 너무 큰 거예요. 은은하게 들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미 집에 있는 기계들도 활용해 보세요. 가습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소리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다만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시고 침대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으세요. 침실 환경도 함께 조절해 주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하고 너무 밝지 않게 해주세요. 완전히 깜깜할 필요는 없지만 은은한 조명 정도가 좋아요. 자기 전 루틴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 정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마지막에 소리 재해석 연습을 3분 정도 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큰 소리는 청력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음량을 유지하세요. 소음에 민감하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이 방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명 때문에 더 조용한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로 깨뜨려야 할 상식은 이명은 혼자 견뎌야 하는 고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니까 설명해 봤자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명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명을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이명은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적극적인 소통과 감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한명호 씨 79세 분의 변화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5년간 이명으로 고생하시면서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가족들에게도 어차피 이해 못할 텐데라고 생각하시며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이명 일기를 쓰는 것, 둘째는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한명호 씨는 매일 이명 정도와 기분 상태를 점수로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명이 확실히 심해지네요.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오히려 덜 신경 쓰여요. 한명호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셨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가족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 해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까?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명 정도를 한 점에서 10점까지 점수로 매기고 기분 상태도 5점 만점으로 기록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명이 심해졌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덜 신경 쓰였는지도 간단히 적어 보세요. 손자와 놀 때는 거의 못 느꼈다. 병원에서 기다릴 때 특히 심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해요. 지금 좀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귀에서 소리가 나서 집중이 어렵다고 설명하시고 필요하면 조금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온라인 이명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한 감정 관리 기법도 배워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폭식호흡법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시거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시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5번째로 깨뜨려야 할 상식은 이명이 있으면 사회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이명을 더 악화시키고 우울감과 불안감도 키워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명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환경을 조금 선택하고 대화 방법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는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동수 씨 84세 분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사교적이셨던 분인데 이명이 생긴 후로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계속 거절하셨어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가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만나는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시끄러운 식당 대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시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께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부탁드리시라고 했어요. 박동수 씨는 처음에 친구들이 번거로워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고 해요. 오히려 더 배려해 주세요. 말도 또렷하게 해주시고 조용한 곳에서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박동수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시끄러운 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 때보다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할 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까? 모임 장소를 정할 때는 미리 조용한 곳을 제안해 보세요. 카페라면 구석 자리를, 식당이라면 벽 쪽 자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 얼굴을 보며 말하세요.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하면 소리가 잘 안 들려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또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시고 상대방께도 그렇게 부탁드리세요. 못 들었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척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룹 대화일 때는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도록 제안해 보세요.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취미 활동이나 모임 참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해 보시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세요.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만남을 미루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완전히 사회 활동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저녁에 가족과 대화할 때부터 조금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30년간 수천 명의 이명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명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들이 대부분 틀렸다는 점입니다. 이명은 없애야 할 적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이명은 함께 살아갈 동반자입니다. 조용해야 이명이 덜하다 틀렸습니다. 적절한 배경음이 있을 때 더 편안합니다. 이명은 귀만의 문제다 틀렸습니다. 전신의 건강과 연결된 복합적 증상입니다. 혼자 견뎌야 하는 고통이다 틀렸습니다. 함께 나누고 소통할 때 더 나아집니다. 사회 활동을 줄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새로운 접근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리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재해석 훈련. 둘째, 귀뿐만 아니라 목, 어깨, 턱까지 포함한 전신 관리. 셋째, 조용함보다는 적절한 배경음을 활용한 환경 조절. 넷째, 혼자 견디지 말고 가족과 소통하며 감정을 관리하기. 다섯째, 사회 활동을 피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 5가지는 모두 기존 상식과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내 귀에 시냇물이 흐른다고 상상하면서 적당한 배경음 선풍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주무세요. 상식을 뒤집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몇 주, 몇 달 후에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명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점과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상식을 뒤집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로 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날씨와 기압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이대별로 다른 이명 관리법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움 방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상식 중에 어떤 상식을 뒤집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시도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